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100달러를 제공하는 경기부양책을 정부 주도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인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500달러씩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지급 후 6주가 지나도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1인당 1000달러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미국의 재무장관 므누친이 발표했습니다. 아직 의회의 비준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로 1000조 원을 재정 지출에 투입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의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기존의 정책에 새로운 한 가지를 더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미국은 2001년 IT 버블 시기와 금융위기 당시 2008년, 2009년 두 해에 걸쳐서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에게 현금 수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 차례의 수표 지급은 세금 환급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수표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세금 환급의 방법이 아니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그저 공짜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 정치권 내에서도 이른바 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기본소득 논의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기본소득보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정책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로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적어도 현재 공짜 돈을 뿌리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돈을 뿌리는 행위는 같지만 기본소득과 헬리콥터 머니는 서로 지향하는 지점이 다르고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가 다르다면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만 이야기됐지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과 헬리콥터 머니를 오늘 꽁꽁경제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처럼 돈을 뿌리는 행위가 현재 세계 경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남자, 토머스 무어가 쓴 유토피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1516년에 쓰여진 이 소설의 문구는 2020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기본소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설 유토피아에 저 문구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빈민구제에 대한 논쟁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주장이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태껏 현실화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이자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토머스 페인에서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자유주의 사상가로 유명한 영국의 버틀런드 러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의외로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현재 주류 경제학의 대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밀턴 프리드먼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통화주의의 창시자이자 자유시장 경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가 바로 밀턴 프리드먼이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네거티브 소득세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그에 의해서 유명해진 개념인데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발상이었죠. 정부가 확대한 복지제도를 없애고 아예 소득에 비례해서 돈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발상을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에게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도 않고 보조금을 주지도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는 3천만 원 미만의 연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보조해 주기로 하고 그때의 보조율을 50%로 정해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연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은 3천만 원인 사람에 비해 1천만 원을 못 받기 때문에 차액인 1천만 원에 보조율 50%를 적용시켜 5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은 연소득이 2,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준으로 정해놓은 연소득 3천만 원과 연소득이 없는 사람의 차액이 3천만 원이므로 보조율 50%를 적용시키면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상이 바로 네거티브 소득세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를 없애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인데요. 복지제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수입을 올리는 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현금을 지급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버리자는 것입니다. 사회 약자층에 대한 보호를 시장에 맡겨버리자는 지극히 자유주의자다운 발상이었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기본소득제라는 것의 발상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기본소득제는 현실에서도 시범적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일단 그 예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1976년 주민투표를 거쳐 석유 등의 천연자원 수출로 연구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한 배당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연간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볼사 파밀리아라는 프로그램을 1990년대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빈곤층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통학시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현재 1,750만 명이 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 정부도 2017년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2년 동안 매달 560유로, 하나로 70만원 정도의 수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인도, 케냐, 네덜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선별된 사람들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액수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직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보수 경제학자이자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경기부양책보다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가 소득을 일정 부분 보완해주면 개인의 소득은 향상되어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금 지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요즘 주장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앞에서 살펴본 밀턴 프리드만의 네거티브 소득세의 이론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그런데 밀턴 프리드만은 네거티브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도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중 하나인 최적 화폐 수량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는데요. 어느 날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1,000달러의 화폐를 떨어뜨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하나의 문장에서 출발한 헬리콥터 머니를 현 시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표 주자는 다름 아닌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입니다. 헬리콥터 머니의 핵심은 일종의 경제 심리를 자극하자는 것인데요. 양적 완화와는 달리 헬리콥터 머니는 조금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돈을 시중에 푸는 것입니다. 지난 편에서도 살펴봤지만 양적 완화는 국채나 민간의 채권을 매입하여 돈을 푸는 방식입니다. 헬리콥터 머니도 양적 완화와 형식은 같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사서 정부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헬리콥터 머니는 이 찍어낸 돈을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가 기존의 시중에 풀린 채권을 매입하여 돈을 푸는 데 반해 헬리콥터 머니는 돈을 풀기 위해 정부가 신규 채권을 발행한다는 데에서 목표와 지향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때 발행된 신규 채권은 정부의 재정정책에만 사용됩니다. 근데 이 재정정책은 정부가 가계에 공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짜 돈을 가계에 지급하는 이유에서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경제적 빈곤의 해결, 최저생계비 지급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헬리콥터 머니는 일시에 사람들에게 공짜 돈을 지급함으로써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자극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벤 버냉키가 연준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안한 이유가 마이너스인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상태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는 기본소득제와는 아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짜 돈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날아와서 갑자기 공중에서 돈을 뿌린다면 사람들은 그 돈을 주어서 흥청망청 쓸 수 있겠죠. 일순간에 공돈이 생긴 것이니까요. 갑작스럽게 지급된 돈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그것은 곧 경제 효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헬리콥터 머니 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돈은 과연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짜 돈이 뿌려진다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헬리콥터 머니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획기적인 발상을 제시합니다. 만기가 없는 채권, 즉 영구채를 발행하자는 것인데요. 정부가 만기가 없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중앙은행은 정부의 채권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발행한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개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정말 공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확실하게 개인들에게 각인시켜 돈을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시행될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기존의 방식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헬리콥터 머니에 가깝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동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태의 논의에 있어서의 초점은 벤 버냉키가 주장했던 방법에 더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재난기본소득도 말은 기본소득이지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헬리콥터 머니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는 이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언론들에서는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 중 무엇을 시행하든 동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고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태가 최악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기는 하지만요. 시중에 풀릴 엄청난 양의 돈으로 인해 화폐에 대한 신용이 붕괴될 경우 자칫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 집단에서는 이것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수행하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양적 완화와 마찬가지로 공짜 돈을 뿌리는 것이 대규모로 시행되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입니다. 인류는 현재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기본소득 혹은 헬리콥터 머니가 현재 사태를 구원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현재 상황의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꽁꽁경제가 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